한국 남자랑 만나다니 진짜 쪽팔린 거 아니야? 모스크바 군사학교의 교수가 교수회의에서 잔뜩 난처한 기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지금은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나타샤입니다. 제 아버지 드미트리는 모스크바 군사학교의 교수로 3대째 이어져 온 군인 가문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어릴 적 저의 가장 선명한 기억은 아버지의 군복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훈장을 정돈하셨어요. 단추 하나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며 자라났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제가 1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승진 기념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새 훈장을 보고 싶어 허락도 없이 서재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훈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지금도 생생해요. 아버지는 이 훈장 하나하나가 러시아의 긍지이자 우리 가문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군인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매주 일요일이면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군사박물관에 가셨어요. 러시아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가문이 3대에 걸쳐 조국을 지켜왔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 싸우다 전사하셨고 증할아버지는 소련 시절 최고의 장군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분들의 사진을 서재에 모시고 매일 아침 인사를 드리실 정도로 가문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16살 때였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역사 수업 시간에 저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미국보다 약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 아버지께 큰 꾸중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3시간 동안 러시아 군사력의 우수성과 역사에 대해 강의하듯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일화가 아버지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러시아의 군사력은 단순한 숫자나 무기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자 러시아의 긍지였던 거죠. 모스크바 군사학교에서 아버지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군사 전략만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었어요. 러시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군인 정신을 함께 가르치셨죠. 때로는 엄격하고 무서운 교수님이셨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스승님으로 통했습니다. 요즘도 아버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군복을 입고 학교에 가세요. 3대째 이어온 군인 정신은 아버지의 일상 속에 깊이 배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아버지가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곧 전해드려야 할 소식이 걱정됩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제가 한국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크게 실망하실 것 같거든요. 어머니가 있었다면 조금 더 수월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죠. 제가 6살 되던 해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군인 가문의 엄격한 아버지는 그날부터 한없이 다정한 아빠가 되셨어요. 모스크바 군사학교 교수라는 무게감 있는 직책을 가진 분이었지만 집에서는 딸바보 아빠 그 자체였죠. 특별히 기억나는 건 제 7번째 생일날이에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군복을 벗지 않은 채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어디를 가냐는 제 물음에 아버지는 미소만 지으셨어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모스크바 공군 비행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인이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의 밤하늘을 날았던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생일이었어요. 아버지는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어머니가 저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제 머리를 손수 묶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머리끈이 삐뚤어지고 머리카락이 뜯어질 때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능숙해지셨죠. 어느 날은 유튜브로 머리 닦는 법을 배워 제 머리를 예쁘게 꾸며주시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누구보다 엄격한 교수님이셨지만 저에게만큼은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공부만큼은 타협이 없으셨죠. 특히 러시아 역사와 군사 과목은 만점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문의 자부심을 이어가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기본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15살 때였을까요?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3대째 이어온 군인 가문에서 발레리나라니. 하지만 일주일 뒤 아버지는 발레 학원을 등록해 주셨어요. 단 학업도 함께 열심히 하라는 조건이었죠. 제가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도 발레리나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볼쇼이 극장에서 공연하던 어머니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해요. 군인과 발레리나의 만남.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였죠. 지금도 아버지의 서재에는 어머니의 공연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빨간 튜트를 입고 우아하게 춤추는 모습이에요. 그 옆으로 아버지의 훈장들이 나란히 걸려 있죠. 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군복을 입고 오셨어요.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군복은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자부심이니까요. 이렇게 아버지와 저는 그 어떤 분야보다 다정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아직도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제 방에 들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저녁이면 발레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제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세요.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게 유달리 걱정되는 이유는 곧 제가 한국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버지는 분명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죠. 그날은 아버지의 평생지기이자 아버지의 동료 교수님들과의 정기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이면 아버지는 꼭 군복을 갈아입고 모임에 나가셨어요. 아버지께 한국인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려던 참이었는데 이미 나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시면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녁 8시경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의 얼굴이 몹시 굳어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즐거운 표정으로 들어오셨을 텐데 왠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졌죠.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제게 이리 오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의 동료 교수님 아들이 우리 동네 카페에서 저와 민준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터져버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길 평소처럼 웃고 떠드는 자리였대요. 보드카를 한 잔 기울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교수님이 아버지를 향해 제가 한국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 순간 아버지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순간 식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대요. 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부인하셨지만 그 교수님의 아들이 직접 봤다는 말에 할 말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고 해요. 한 교수님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답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켜온 드미트리 교수의 딸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고. 특히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출신이라니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대요. 평생을 함께 해온 동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프셨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한숨만 쉬셨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이게 모두 사실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술을 드셨어요. 보통은 한 잔이면 그만두시는데 그날은 보드카 한 병을 다 비우셨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처럼 군복을 입고 학교로 나가셨어요. 하지만 훈장을 다는 것도 까먹으셨더라고요.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이렇게 크게 반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듣고 오셨는지 알고 나서야 아버지의 반응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죠. 아버지가 들려주신 그날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러시아 최고 군사학교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아버지의 동료들은 한국이라는 말에 순간 숨을 멈췄다고 해요. 특히 아버지와 가장 친한 안드레이 교수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식당의 정적을 깨고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세르게이 교수님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와 30년 지기 친구로 저의 대부이기도 합니다. 세르게이 교수님은 이게 무슨 농담이냐며 웃으려 했지만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고 말을 잃었다고 해요. 그때 옆자리의 니콜라이 교수가 한국은 미국의 속국 아니냐며 비아냥거렸답니다. 러시아의 최대적인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라고. 저녁 내내 침묵하던 안드레이 교수님은 창가에서 돌아서며 한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아느냐고 물었대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자랑스럽게 여겨온 딸의 선택이
동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안드레이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고 해요. 한국은 러시아 영토의 6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라고, 게다가 분단국가라며 비웃었답니다. 식당 구석에서는 젊은 교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미트리 교수의 딸이 한국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이 내일이면 학교 전체에 퍼질 것이 뻔했고, 순간 아버지의 체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이반 교수의 말이었답니다. 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분인데 한국인들은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진짜 얼굴을 알 수 없다는 말까지 했대요. 아버지는 그 순간 테이블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자 표도르 교수는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 아래 있는 군대라며 비웃었대요. 3대째 이어온 러시아 최고 군사 가문의 딸이 그런 나라의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평생을 바쳐온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러시아인으로서의 긍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이 편견들이 모두 깨질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민준 씨를 만나면 아버지도 동료들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저는 아버지께 민준 씨를 한번 만나면 달라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저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군복을 입으시기 전, 그리고 훈장을 정리하시기 전 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지나가셨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군복을 입고 훈장을 정리하셨죠. 저는 아버지께 민준 씨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집을 나가셨어요. 다음 날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이야기도 꺼냈죠. 어머니께서는 항상 사람의 진심을 보라고 하셨다고, 민준 씨를 한 번만 만나보시면 아버지도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걸음을 멈추셨다가 이내 다시 나가셨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아버지의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렸죠. 때로는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러시아 군가를 작게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열흘째 되는 날 처음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한번 쳐다보셨어요. 비록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그래도 제 존재를 인정해 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으셨죠.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민준 씨도 마음 아파했어요. 그러면서 진심을 담아 편지를 전하고 싶다며 제게 편지를 전해왔죠. 그날 저는 민준 씨가 러시아어로 쓴 편지를 아버지 책상에 올려두었어요. 민준 씨가 러시아 문화와 역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특히 러시아의 군사력을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담은 편지였습니다. 민준 씨의 편지가 어느 정도 통했던 걸까요?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 한국인이냐고 물으셨죠. 저는 민준 씨의 인품과 지식,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생각에 잠기셨어요. 아버지께 민준 씨의 이력을 설명드렸고 모스크바 법대 최연소 수석 졸업생이라는 사실에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왔고 저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마침내 아버지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군인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를 선택하셨다는 걸 기억해내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이라며 단 한 번만 민준 씨를 만나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의 설득 끝에 저는 겨우 민준 씨를 아버지께 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진심이 전해진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민준 씨가 우리 집을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평소와 다르게 훈장을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하셨어요. 저는 민준 씨에게 러시아의 전통 예절을 미리 알려주려 했지만 민준 씨는 이미 다 알고 있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저녁 6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준 씨는 러시아 전통 의상인 코사크 복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보드카와 러시아 전통빵도 들고 있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러시아식 군대 예절로 인사를 올리는 모습에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민준 씨가 저렇게 예의를 갖추고 올 줄은 생각도 못 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곧바로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하셨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이 권하는 보드카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는 일부러 3잔을 연달아 권하셨어요. 민준 씨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보드카를 비웠고 매번 러시아식 건배사를 완벽하게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는 더 까다로운 시험이 시작됐어요. 러시아에서는 수프를 먹을 때 숟가락을 특별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민준 씨는 그것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당황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렇게 예의를 갖춰 식사하는 건 요즘 젊은 러시아인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요즘 학생들도 이런 걸 하나도 모른다며 평소에 씁쓸해하시곤 했죠. 그렇게 보드카 한 병이 비워질 때쯤 아버지는 마지막 시험을 던지셨습니다. 러시아의 전통 민요 까추샤를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민준 씨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모르시는 2절까지 완벽한 발음으로 부르는 모습에 거실이 숙연해졌어요. 노래가 끝나고 아버지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준 씨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러시아 문학에 매료되어 독학으로 러시아어를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법대에 입학한 후에는 러시아 법과 문화를 전공으로 선택했고 군대에서는 특수부대에서 러시아어 통역병으로 복무했다고 해요. 특히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건 민준 씨가 우리 가문의 역사를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힌트를 준 덕분이었죠. 증할아버지께서 참전하신 전투부터 할아버지의 훈장 이야기까지 마치 우리 가족의 일원처럼 술술 얘기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처음으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민준 씨에게 서재로 오라고 하시더니 평소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셨던 훈장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민준 씨는 각 훈장의 역사와 의미까지 알고 있었고 때로는 아버지가 모르시는 세부 사항까지 보충 설명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민준 씨가 돌아간 후 아버지는 오랜만에 제게 마음을 여셨어요. 한국인이라고 편견을 가진 것이 부끄럽다고 하시면서 민준 씨야말로 진정한 러시아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 같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민준 씨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주말마다 민준 씨를 초대해 러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군사 전략을 토론하시곤 하더라고요. 그렇게 민준 씨와 마음을 연 어느 날 민준 씨의 부모님께서 아버지와 저를 한국으로 초대하셨어요. 아버지는 조금 망설이시더니 이내 러시아의 위험을 보여주겠다며 결국 승낙하셨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도 아버지는 계속 자부심에 찬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모스크바 공항에서 늘 2시간 이상 걸리던 입국 수속이 30분 만에 끝나는 것을 보고 놀라셨어요. 심지어 입국 심사대의 직원들은 모두 밝게 인사를 건넸고 외국인들을 위한 전용 통역 기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놀라신 듯 했어요. 게다가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아버지는 자꾸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러시아 공항의 낡은 시설과 달리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도시처럼 첨단 시설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자동 수화물 시스템을 보시고는 연신 고개를 저으셨어요. 공항을 나서자 민준 씨가 보낸 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런 차는 러시아에서 장관급만 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흔한 차종이었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말을 잃으셨어요. 도로의 깔끔함과 질서정연한 차들의 행렬 그리고 양옆으로 늘어선 고층 빌딩들을 보며 연신 놀라워하셨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는 LED 전광판들과 화려한 도시 경관에 감탄하셨어요. 하지만 민준 씨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부터 호텔 같은 로비가 있었고 보안 시스템은 생체 인증으로 작동했어요. 아버지는 러시아의 군사시설보다 더 철저한 보안이라며 혀를 차셨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였고 집안의 모든 것들은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했어요. 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보며 이게 정말 한국이 맞느냐고 몇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특히 집안의 첨단 시설들은 아버지를 완전히 당황시켰어요.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온도 조절 장치, 자동으로 물 온도가 맞춰지는 샤워기,
심지어 변기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탓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코끝에 풍기는 맛있는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민준 씨의 부모님께서 저희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해요. 특히 러시아 손님을 위한 메뉴 구성에 많은 신경을 쓰셨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러시아식 테이블 세팅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러시아 전통 식기까지 준비해 두셨더군요. 알고 보니 민준 씨 어머님께서 러시아 식문화를 공부하시고 준비하신 거였어요. 첫 메뉴로 나온 송이버섯 수프는 보르시처럼 진한 맛이 났습니다. 어머님께서 러시아 사람들이 진한 맛을 좋아한다는 것을 연구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첫 숟가락을 드시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메인 요리로는 한우 갈비가 나왔어요. 고기를 썰어놓은 모양까지 러시아식 스테이크와 비슷하게 준비하셨더군요. 특히 곁들여 나온 김치는 러시아식 절임 채소와 비슷한 맛이 나도록 특별히 담그셨다고 합니다. 후식으로는 수정과와 러시아 전통차를 함께 준비해 주셨어요. 게다가 러시아 디저트인 프라니키와 비슷한 한국식 과자도 직접 만드셨더군요. 아버지는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신 듯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준 씨의 부모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준비해 주셨고 아버지께는 러시아 군복과 비슷한 디자인의 고급 한복을 맞춰주셨습니다. 저희도 준비한 선물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고르신 러시아 최고급 보드카와 캐비아를 가져갔습니다. 특히 보드카는 러시아 황실에서 마시던 것과 같은 제품이라며 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어요. 또한 제가 준비한 러시아 전통 자수 손수건도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었어요. 푸른 실로 수놓은 백조 문양이 한복의 자수와 비슷해서 어머님께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집안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가까워졌어요. 아버지는 러시아 군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민준 씨의 아버님은 한국 전쟁 이야기로 화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 씨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더군요.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 전통 혼례식 매뉴얼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그것을 보시며 결혼식 준비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의 예의범절과 정성은 러시아와 비교도 안 된다고. 그리고 민준 씨네 가족을 받아들이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계셨습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첨단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동안 러시아라는 우물에 갇혀 우리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던 게 한심하다고 하셨죠.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이렇게 현대화된 나라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명동 관광에 나선 우리 가족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쇼핑을 하던 중 아버지께서 군복 매장을 보시고는 잠시 들르겠다고 하셨어요. 저와 민준 씨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30분이 지나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셔서 매장에 가보니 이미 자리를 떠나신 뒤였어요.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늘 충전이 오래 가더니 한국에 오니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다며 투덜거리셨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거리는 인파로 넘쳐났고 아버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어로 된 안내문 하나 없는 거리에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당황하고 계실지 걱정됐어요. 1시간이 지나도록 찾지 못하던 중 갑자기 민준 씨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명동 파출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놀랍게도 아버지를 찾았다는 내용이었죠. 파출소에 도착해보니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 젊은 부부와 함께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부부가 길을 잃은 아버지를 도와주었다고 해요. 그들은 아버지가 러시아어로 중얼거리며 헤매시는 걸 보고 다가갔다고 합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고마운 건 그 부부가 직접 아버지를 모시고 파출소까지 와서 신고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파출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근처에서 따뜻한 음료까지 사다 주었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친절에 완전히 감동하신 듯 했어요. 러시아에서는 길 잃은 사람을 경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오히려 도움을 주겠다고 선뜻 나서는 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파출소를 나서며 아버지는 그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연락처를 받았어요. 다음에 꼭 러시아에 오면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언제든 놀러 오라고 하셨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감동을 표현하셨어요. 낯선 외국인을 경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준 그들의 마음씨에 크게 감명받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 부부가 보여준 세심한 배려였대요. 아버지가 목이 마르실까봐 물을 건네고 피곤해 보이셔서 의자를 내어주고 심지어 러시아어로 걱정 마세요를 검색해서 말해주기까지 했다고 하시네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인정하시더군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먼저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 하세요. 그 부부와 기다리면서 얘기했던 한국 드라마도 찾아보시고 한국어 인사말도 배우고 계시죠. 작은 사건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직접 경험하신 후로는 민준 씨를 더욱 신뢰하게 되셨다고 해요. 이런 국민들이 있는 나라라는 게 인상 깊다고 하셨죠. 그렇게 명동에서의 작은 소동이 있은 후 우리는 근처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준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실내 사격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께 한번 해보시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아버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러시아 최고 군사학교 교수이자 최고의 사격 실력자인 아버지께 이보다 좋은 제안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서야 러시아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겠다는 듯이 사격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실내 사격장은 아버지의 예상과 달리 최첨단 시설이었어요. 디지털 표적이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점수가 실시간으로 기록됐죠. 아버지는 이런 시설이 민간에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사격을 시작하셨어요. 그대로 총을 잡는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다운 자세로 연속 10발을 쏘셨어요. 모든 탄이 정확히 표적에 명중했죠. 그런데 민준 씨의 실력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우아한 양복 차림으로 총을 들더니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방아쇠를 당겼어요. 점수판에는 아버지보다 더 높은 점수가 찍혔습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점수판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도전하자고 하셨죠. 이번에는 더 먼 거리에서 진행됐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실력을 쏟아부으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 씨의 실력이 더 빛났어요. 특히 마지막 한 발이 결정적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민준 씨의 태도였어요. 승리 후에도 겸손하게 아버지께 고개를 숙이며 러시아어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특전사 출신이라 이런 실력이 당연하다며 아버지의 실력을 더 높이 평가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민준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준 씨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훌륭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에서 민준 씨를 향한 인정과 신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격장을 나서는 길에 아버지는 민준 씨에게 특전사 시절 이야기를 물으셨어요. 민준 씨는 자신의 군 생활과 특수훈련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고 아버지는 깊은 관심을 보이셨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처음으로 민준 씨를 사위라고 부르셨어요. 단순한 한국인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거죠. 작은 사격 대결이 마침내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동료 교수님과 전화하면서 자랑스럽게 민준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사격 실력은 러시아 특수부대도 울고 갈 정도라며 자랑을 늘어놓으셨죠. 과거 한국인 사위를 맞이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시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게 저와 민준 씨의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한 번씩 화상통화로 결혼식 세부 사항을 논의하셨어요. 특히 전통 의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입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해결책을 찾던 중 민준 씨가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자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한국 전통 혼례로, 두 번째는 러시아식 결혼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죠. 이제 결혼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양국의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혼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한복을 입고 나란히 서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이번 결혼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닌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 되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마치 저와 민준 씨의 사랑처럼 러시아와 한국의 전통도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러시아에서 온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에 감동한 러시아 교수에게 한국의 좋은 점을 댓글로 더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